혹시 우리 몸에 미생물이 얼마나 있는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에 따르면 사람의 몸에는 약 38조 개의 미생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세포수가 대략 30조 개인데 미생물이 거의 그만큼 있다는 거죠. 무게만 해도 1kg에서 1.5kg 정도가 나간다고 하고 장내 미생물의 무게만 해도 거의 200g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미생물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에 대한 연구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고 단순히 미생물 자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미생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이 분야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모인 미생물 군집을 뜻하는 마이크로바이오타라는 단어와 유전체를 뜻하는 지놈의 합성어입니다. 조금 풀어서 보면 주어진 환경에서 서식하거나 다른 생물과 공존하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적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간단한 예를 들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말은 광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면서 요구르트 같은 건강기능식품들이 나오고 있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적당량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세균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프로바이오틱스도 마이크로바이옴의 주요 연구 분야 중 하나죠. 미국과 유럽의 연구에 따르면 대장에만 사람의 전체 유전자 숫자의 150배에 달하는 330만 개의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인체가 하지 못하는 면역 발달이나 병원균 방어, 지방산 합성, 비타민 합성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제2의 장기라고 말하기도 하죠. 마이크로바이옴이 질병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효과적인 항암 활동과 관련된 면역 반응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비만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비교적 최근입니다. 1990년대에 진행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의 모든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밝혀지면 질병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인간의 염기 서열 분석만으로 생명현상 전반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죠. 이후 학계에서는 인체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체 내에 공존하는 미생물과 그 유전자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어 연구 범위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 마이크로바이옴이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죠.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한 무균지 실험의 결과입니다. 한쪽 쥐에는 뚱뚱한 쥐의 대변을 주입했고 한쪽 쥐에는 마른 쥐의 대변을 주입했는데 뚱뚱한 쥐의 대변을 주입한 쥐가 마른 쥐의 대변을 주입한 쥐보다 체중이 2배 늘어난 거죠. 이 연구 결과는 미생물이 소화와 영양 흡수를 도울 뿐만 아니라 비만과 같은 질병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힌 것이죠. 이후 미생물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비만,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 아토피,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면역 질환, 우울증, 자폐증 같은 정신질환, 암, 골다공증, 노화, 파킨슨병 등 수많은 질환이 이런 미생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외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약물 대사를 조절하며 면역작용도 조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생성된 물질이 뇌 발달과 신경에 영향을 줘서 인간 행동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경우 2016년부터 한국인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뱅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고 2019년부터는 동물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뱅크를 구축하는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뱅크라고 하니 무언가를 저축해두는 곳이라는 건 느끼셨을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뱅크는 건강한 사람의 분변을 수집해서 미생물을 분리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자들이 이 자원을 활용해서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연구정보은행이라고 할 수 있죠. 세계김치연구소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 유산균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해서 아토피를 개선한다는 사실을 밝혔죠.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생쥐에게 김치 유산균을 45일간 먹였더니 아토피 증상이 35%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개발하기도 했죠. 이외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은 화장품, 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에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예견했던 빌 게이츠는 2018년에는 세계를 바꾸게 될 3가지를 예측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었죠. 마이크로바이옴이 세계를 바꿀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 몸을 바꾸게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내 몸에 맞는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이 영상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조금 아는 척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